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최근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선물 순매도에 나서면서 우리 지수의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하락하며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유럽 지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서 큰 폭으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글로벌 시장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지난밤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유로존 시장 모두 1%가 넘는 어떤 그 하락폭 기록했다. 일단 조금 좀 우리 시장 내 오늘 다소간의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말씀하셨던 대로 독일에 대한 어떤 그 제조 지표에 대한 둔화세 부분, 독일 경제가 어찌 보면 유로존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으로 크게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세계은행이 아니죠.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조금 좀 하향 조정했다라는 쪽에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발목을 계속해서 잡아왔던 어떤 그 우려감이 다시금 재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좀 더 큰 폭의 하락 부분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때까지 기대해왔던 그런 실적들이 나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차익 실현 쪽으로 조금은 더 무게중심이 기울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아울러서 가져보게 되겠습니다. 네,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결과도 좋지 않았죠.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좀 개막을 하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당분간 수출 관련 대형주들의 모멘텀 좀 제한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환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분명히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재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화의 강세 기조를 상반기에 원화의 강세 기조를 유지했다면 이번 그 하반기 3분기부터 어떤 그 원화의 약세 기조의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과 실물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조금 좀 판이하게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선반영이 되면서요. 한동안 원화의 강세를 틈타서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얻으려는 그런 매수세,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로 유입이 됐다 하면 지금부터는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원화의 약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글로벌 유동성에 국내로부터 이탈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계속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항상 환율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는 70% 이상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의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주들 일단 원화의 약세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부분은요.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 그 간에는 분명히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면 실물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실물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의 주식 매수가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어쨌든 실적에 대한 환율의 원화 절하에 의한 수출 경기 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 대형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조금 좀 어려운 국면이 통과되고 있다라는 것. 하지만 뭐 한 4분기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 환율의 어떤 그 이익 부분, 원화의 절하 부분이 수출 실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면서 사실상 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물론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 어떤 그 실적 회복세로 주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뭐 무조건적인 낙폭과대 매수는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지만 조금 좀 어떤 그 환율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환율의 안정화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조만간 시장 내 실현이 된다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한 매수 기회를 탐색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그 수익률 확보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환율이 변수군요.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았는데요.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 시장은 조금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 변수,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줬던 가장 큰 이유, 물론 이제 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IMF의 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 축소랄지, 뭐 거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 전망치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였다라는 점, 이 부분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환율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지난밤 그리고 지지난밤 같은 경우 뉴욕 시장에서 엔화의 약세가 주춤하고 달러화의 강세가 주춤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환율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또 다른 변곡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 내지는 우려감으로 우리 금융시장 내지는 주식시장 에서의 어떤 그 가격 하락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오늘 역시 환율 시장에 주목을 하면서 환율 시장의 특히나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옵션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옵션 역시 모든 환율 시장이 뭐 단순한 환율 시장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경제 펀더멘탈과 금융 정책 그리고 각 나라의 경제 정책들이 모두 반영된 그런 시장이라는 점 꼭 좀 주목하시면서요. 환율이 지금 현재는 모든 걸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오늘 옵션 시장의 변동성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꼭 좀 예의주시하시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3분기 기업 실적 시즌,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분기 실적 일단 뭐 좀 지나간 실적이라고 보시는 것이 오히려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4분기 이제 경제 펀더멘털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 변수가 매우 핵심적인 대외 변수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요.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관심주였던 한섬이 월요일 고가 기준 33,700원을 찍고 4.7%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지만 정말 아깝습니다. 0.3%가 부족해서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놀자주죠. 놀자주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조이맥스가 월요일 고가 기준으로 41,050원을 찍고 무려 약 21%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7승 29무 13패가 되셨는데요. 한섬과 조이맥스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참 아쉽다, 그죠? 이게 참 5%라는 부분 자체가 뭐 작으면 또 작은 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크다면 또 크죠. 그 부분 자체 사실 우리가 5% 또 시초가로 우리가 항상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한섬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한섬이 4.7% 정도 올랐는데, 자, 이게 한섬 자체가요,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지금 한섬을 보시면요, 지금 어때요? 박스권을 다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돌파를 하고 지금 뭐 이제 매집이 끝난 상황이라고 우리가 조금 보셔야 돼요.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구간부터는 조금은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따라서 조정을 조금 보이고 난 뒤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게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과의 문제고 현재는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대신 주가 자체가 조금 빠져서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31,500원 부근까지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부근까지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이 분위기 상당히 좋다는 거. 9월 산업동량 지표를 보시면 섭리업종에 대한 의류 이런 분위기에서 매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동량 같은 경우에도 미리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산업적인 산업 군포군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이런 의료업종이 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조금 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이 나타날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다른 여타의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OPM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고분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업종들이 10% 뭐 12%를 나타낸다면 한섬은 그거보다 낮게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수익성이 회복될 수 있는 여건에 놓였기 때문에 조금은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내일 또 쉬는 날인데요. 그래서 미리 조이맥스를 이렇게 AS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조이맥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래일로는 약 3일 정도 흘렀고, 자, 시장 분위기가 뭐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고, 뭐 실적으로 가는 종목 같으면 우리들 다 수익 보겠죠.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공략을 해드렸던 게 바로 조이맥스였죠. 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거기에 맞춘 테마성 재료로 우리도 대응을 하는 카멜레온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추천을 해드렸습니까?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곧장 크게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자, 3거래일 만에 지금 20%를 넘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거죠. 이런 모습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는 갈 수 있는 종목군, 실적적인 종목군으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의 흐름은 결국에는 실적 관련주로 옮겨오되 현재 관점에서는 테마성 재료가 좀 더 상승적인 범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오늘까지입니다. 자,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를 크게 바뀌기는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예상외로 호전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분위기 꼭 기억하시고요. 조이맥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이맥스까지 AS 해봤는데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시장 옵션 만기를 또 끼고 또 휴일 끼고 이러면 또 거래일 며칠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또 저한테 상당히 또 불리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작은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서한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서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강연에 갔을 때마다 서한을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1,500원대 그때 주인공이었다, 그죠? 하지만 지금 어느새 2,400원 찍고 난 다음에 지금 2,000원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자, 이 서한이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탔길래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었을까? 바로 서한 같은 경우에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중소형 건설사인데요. 이 기업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건설 경기에 대한 부양 자체,
그 분위기가 첫 번째로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 서안의 주택 사업 현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서안 이 다음 서안 코버스 카운티 뭐 이런 부분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요. 분양률을 보시면 괄목할만 합니다. 100% 나와 있죠. 그리고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입주 시기가 다 맞춰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의 지금 분위기가 어때요? 경기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열기가 크게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분양 열기는 아직까지 후끈거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서안이 지었던 곳 자체가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 옆에 거기 아파트 단지, 그리고 한 군데는 또 대구에 또다시 경산 볼파크라고 이제 대구 시민운동장을 또다시 세웁니다. 동구장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거기 옆에 또 아파트 단지를 또 서안이 맡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서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잠실 야구장 옆에 잠실 땅값 비쌉니까, 쌉니까? 비쌉니다. 맞죠? 그러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옆에 상암동 땅값 비쌉니까, 쌉니까? 비싸죠. 자, 근데 대구에서는 이 서안이 그 요지 자체를 아파트 단지를 지어 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는 서안을 뒤로 조금은 뒷받침해주는 조력자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안이라는 종목군이 대구 경북 지방에 조금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봉 한번 같이 봅니다. 주봉 보시면,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가군요. 우리가 쉽게 그냥 보자고요. 쉽게 한번 보시면, 자, 한번 끄어보겠습니다. 1차적인 상승이죠.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방아쇠 현상, 트리거 현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자, 두 번째 방아쇠. 자, 세 번째 방아쇠까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주가 자체. 자, 어때요? 박스권을 돌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돌파는 일단 했다, 그죠? 돌파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수급 자체가 들어왔다라고 의미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흔히 고가 권역에 갔을 때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크게 줄거나 하면 인위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고가 권역에서 왜 거래량이 안 나타날까? 이상하죠? 이상한 겁니다. 그 권역 자체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 권역 저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박스권 돌파 매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맥점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잡아봐야겠죠. 자, 아까 전에 주봉상의 맥점이 2060원권이었습니다. 자, 2060원권을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교차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교차되고 있는 모습 중에서 우리가 한번 이 패턴 한번 읽어보죠. 자, 앞서서 있던 이 양매수 자리가 있습니다. 맞죠? 양매수는 접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예요?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죠. 양매수는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쫓아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외국인이 손을 바꿔줍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이 흔적이 나오는 자리죠. 자, 하단권역에서는 외국인이 분명히 매수를 했는데 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상승시키는 바로 이 양봉 캔들에서는 자, 외국인들이 또다시 투매 과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이때 외국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살았네. 본전 가격에서 나가고 있죠. 그 자리를 누가 지켜줬습니까? 바로 기관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고가 권역에서 다시 한 번 더 기관의 매집이 이루어진 차트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기관이 팔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자리죠. 자, 고가 권역에서는 매수가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비해서 저가 권역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자, 이 주가 자체는 인위적인 하락이라고 조금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권역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일 약 4거래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목표 5% 이상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이 가격대 보시면 되겠죠. 자, 적정 가격이 2060원인데요. 오늘 일단 시초가 한번 또 매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2,000원 손절가, 2,010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서한을 소개해 주셨고요. 또 이제 이상로 멘토님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으시죠?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강연회를 3명이서 하는데 좋은 정보 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오늘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11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요. 조민규 멘토, 그리고 김선윤 멘토, 자, 그리고 주인공이죠. 이상로 멘토 이렇게 3명이서 자, 같이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금융센터예요. 그래서 삼성역과 선능역 사이에 300석 규모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자, 저를 이렇게 막 그냥 보러 팬심으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보다는 조금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합의가 된 주인공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김선윤 멘토 막 발끈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익률로 따지면 제가 1등이잖아요.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서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분석을요. 스타인베스트의 윤동식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혜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동식 대표님께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장이 전일 유럽과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렸죠. 실적도 안 좋고 고용지표도 안 좋고 IMF 쪽에서도 유럽 쪽은 경제 성장률 좀 하향한다. 미국 쪽은 상승을 시키는데 유럽 쪽은 하향을 시키겠다는 걸 좀 반영을 해서 전일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도 여지없이 15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는 빠진 상태에서 1957포인트에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이 안 좋네요. 안 좋긴 안 좋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치면 일봉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200일선은 이미 이탈돼 있는 상태이고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1960포인트 도 무너진 상황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0일선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옵션 만기이다 보니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트레이드를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모르겠는데,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매번 이렇게 사이트가 보이시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시면, 업무 자료에 보면, 외국인 국내 투자 동향이 매번 이렇게 뜹니다. 뜨면 한글로 다운받아가지고 직접 좀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9월 같은 경우는 아직 매매 동향이 안 나왔죠. 근데 8월 같은 경우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 미국과 일본, 중국 쪽에서는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온 반면 어떻게 보면 좀 유럽 쪽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만일 9월에도 자금이 미국 쪽 자금으로 미국 쪽에서 빠져나갔다고 치면 오늘 옵션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클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트레이드에 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 1.3% 하락한 15,574.60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위 시총 종목들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2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2.47%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1% 넘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0.72%, 포스코도 0.6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안 좋은 모습입니다. 1.8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도 0.41%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텔레콤은 그동안 좀 안 좋았지만 오늘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1.26%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3인방 마찬가지로 1.25%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0.4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9%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은 1.45%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는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동서와 다음, CJ 오쇼핑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락폭이 좀 크네요. 컴토스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께서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통신하고 보험 정도가 이제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들은 마이너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역시나 통신 업종이 전체적으로 보조금 추가적인 지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었고,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 배당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일단 지금 시장 컨셉에 굉장히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SK텔레콤과 LG U+가 1%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KT도 0.8% 정도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두 번째 섹터가 보험 섹터인데, 하나손보, 삼성생명, 코리안리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렇게 큰 움직임은 아닙니다. 큰 움직임은 아니고, 굉장히 좀 강보합 수준 정도, 이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금융업종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보다는 좀 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경남은행,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하나손보, 삼성생명, 코리안리, KB금융, 하나생명 정도가 플러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보험업종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큰 강세는 아니고요. 역시나 이쪽도 강보합 수준 정도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섬유유복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데요. 이 전방위라고 하는 전남방직, 그리고 SG 충남방적, 에리트베이직, BYC, 인디에프, 남영비비안 이런 종목들이 일단 플러스권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주홀딩스 종목들이 좀 대거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일단 서비스 업종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라든지 디올메디바이오, 대상홀딩스, 제일기획, 운진홀딩스, SNT홀딩스, 한진해운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1% 넘는 수준의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뒤로 이제 또 경기 방어적인 성격하면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인데, 음식료 업종도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아원, MH, 에탄올, 한성기업, 모학, 보혜양조, 롯데칠성, 마니커 등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는데, 종목 중에서 일단 주정업체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주정업체들이 오늘은 좀 강한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을 좀 살펴드리면, 코스닥은 그래도 좀 코스피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일단 출판 매체 목재, 섬유 의류, 금융, 오락문화, 일반 IT, 통신 서비스, 컴퓨터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업종들은 이제 마이너스인데 좀 살펴보죠. 출판 매체 목재 쪽은 로엔, 그리고 양지사, KD 미디어, 스포츠 서울이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 의류 쪽은
원풍물산, 부산방직, 좋은사람들, 데코애니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오락문화 쪽은 미디어플렉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꾀하는 모습, 3%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파라다이스, 초록뱀, 레드로버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쪽을 좀 살펴보죠. 금융 쪽은 제미니 투자, 푸른저축은행, 엠벤처 투자, 유진 스펙1호, SBI 인베스트, 한토신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 컴퓨터 서비스 쪽은 슈프리마가 최근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로 현대정보기술, 한일네트워크스, 그리고 정원HS와 오상자이엘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IT 쪽은 대성헬텍, 서울전자통신, 인터엠, 우리기술, 위닉스, 아큐픽스, 삼본정밀전자, PNE솔루션, 신성데이터테크, GNC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약도 좀 괜찮네요. 움직임이 제약업종도 오늘 움직임이 괜찮은데, 또 우진비엔지가 상한가 직행했고요. 나이백, 대한유팜, DHP 코리아, 삼천당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KPX 생명과학, 세운메디카, 테라제니텍스, 셀트리온 제약 등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시장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수급도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살펴봐 주시죠. 일단은 거래소 시장은 여지없이 개인이 사고 있는 상황이고, 외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21억 정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지없이 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 또한 1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본다고 치면, 외인은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서는 아직은 방향을 확실히 잡지는 않았다는 것을 좀 분명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외인이 들어와 있는 자금이 한 455조 정도 되죠. 연초 대비해서 한 50조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계 자금은 오히려 미국, 일본, 중국, 호주, 프랑스 이쪽에서는 오히려 자금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문제가 됐던 나라들이죠. 유럽 쪽 정치적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과 아랍에미리트, 버진아일랜드, 사우디, 버뮤다 이런 문제에 있던 단기성 투기 자금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적으로 얘네 버뮤다 이런 데는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죠. 아시다시피 이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단기성 투기 자금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계 자금이나 미국계 자금이나 일본계 자금 또한 미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8월 같은 경우는 80조 정도 나갔고요. 8조 정도 나갔고요. 영국계 자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져나간 걸 보면,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외에는 거래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는 베팅을 하는 반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낙관하기 힘든 모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좋은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좋다, 실적이 안 좋다는 시장에서 판단될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제가 좋은 뉴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바일 쪽이죠. 모바일 쪽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2조 이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나왔는데, 모바일 쪽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 과연 우리나라의 모바일 쪽 핸드폰 부품주들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가 미리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을 해보면 코스닥 시장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거래소 시장을 좀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분위기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환율이 좀 잠잠합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066원 1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1,069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 1,06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것은 지난밤 국제 외환시장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유로존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으로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가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보였고요.
외환 시장은 위험 회피 상황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보다는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와 약세 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욕장에 앞서서 유럽장에서는 독일의 8월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달러화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는데요. 유로 달러의 하락은 달러 엔과 역외 시장에서의 달러원 1개월물의 강세도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원 1개월물은 장중한 때 1071원,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069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결국 어제 국제 외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유럽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강세장과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달러 약세장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달러 엔의 경우는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까지 반영하면서 107.73엔까지 하락하는 조정을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이 역외 시장에서 상승폭을 줄이는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어제 거래 가격의 평균 가격보다 하락 출발하면서 약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만 1064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움직임의 평균 가격인 1067원 40전을 개장 이후에 이미 상향 돌파하면서 오늘 1072원대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나타나고 있는 달러화의 조정 분위기는 최근의 급등세 이후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달러 엔의 경우 현재까지의 조정 수준인 107엔트 후반은 지난 9월 움직임의 평균 가격으로서 달러 엔에게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조정을 보인다면 105엔대까지의 조정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 수준에서 상승세를 재개하면서 달러 원에게 상승세를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원은 다른 통화상에 비해서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제까지 종가가 계속해서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강세 흐름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공개되는 미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이 다시 한번 달러 강세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10월 옵션 만기를 맞아서 특별히 전략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현대증권의 공원배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순차익 잔고 현황 등 자세한 시장 베이시스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 금일 10월 옵션 만기 순차익 잔고는 3.4조 원으로 지난 9월 만기 대비 약 460억 원 감소하며 잔고상 만기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9월 동시 만기일 대규모 차익 청산이 있었고요. 더불어 최근 선물 외국인의 매도 공세 여파로 매수 차익 잔고가 약 80억 원 증가에 그치면서 매물 부담은 상대적으로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투자 주체별 차익 거래 동향을 살펴보아도 지난 9월 동시 만기 이후 외국인을 포함한 여타 주체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금일 특정 주체의 대규모 청산에 따른 만기 충격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흥국장 글로벌 펀드들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 스탠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최근 크게 둔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낮아진 현 지수대에서 외국인의 비차익 거래의 경우에도 중립적인 스탠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외국인과 달리 국내 기관은 비차익 부분에 있어서 매수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지수 조정에 따라서 펀드 설정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관 중 투신의 비차익 매수세가 유입되고요. 이는 금일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본 옵션 만기는 미미한 만기 부담, 그리고 중립적인 외국인의 프로그램 수급 스탠스, 그리고 지수 조정에 따른 투신의 비차익 매수세 유입 등으로 중립 이상의 만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장 베이시스 상태도 양호하고 이번 만기 영향을 소폭 매수 우위로 전망하셨는데요. 연구원님 리포트 살펴보니까 만기 이후에 외국인 과매도 국면이 탈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낮아진 현 지수대에 대한 눈높이와 미미한 만기 부담으로 금일 만기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전일 유럽과 미국장 급락 여파로 현재 저희 시장도 조정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우려보다는 단기 반등의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 배경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연준의 테이퍼링 종료 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강세에 기인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 그리고 현대차의 한전 부지 인수 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과 저울질한 호재도 향후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 주 예정된 금통위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현재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일단락 마무리 국면에 있다는 것, 그리고 연말 배당 성향의 증가 가능성은 현 지수대 PBR 한 배 1950에서 60선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좀 세워주시죠. 예, 우선 단기 지수 방향성은 외국인 수급의 최상위 구조에 위치한 선물 외국인 포지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물 외국인의 포지션과 주가의 추세 이탈 후 단기 반등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가 선물 외국인 매도가 대부분 신규 성향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신규 매도 여력이 소진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환매수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수급 역시 외국인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변동성 지표 역시도 이미 가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표들이 평균으로 회귀하면서 단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장 리스크가 아닐 경우 조정 후 급반전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단기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지수 기간 조정 양상이 결국 미국의 통화 정책 스탠스 변경과 달러 강세라는 예상된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기 직후 내일 예정된 FOMC 의사록 등 통화 정책에 대한 연준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의미 있는 저점 확인과 주가 복원을 서서히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1950포인트 내에서 적절한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0월 옵션 만기 전략의 현대증권 공원배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 실적 우려감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통신주들이 내년 영업이익 급증 전망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진 BNC는 형질전환 닭 개발에 2거래일자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이 자동차 3인방이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1차적으로는 환율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환율이 워낙 약세로 인해서 수출 업체들이 경쟁력이 강화된다 이런 부분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 과연 원화 약세율이 크냐 엔화 약세율이 크냐 이거에 따라서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력에 있어서 좀 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글로벌 경기가 나아지는 듯하다가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좀 약간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또 국내 역시 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대폭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차 출시가 좀 많았던 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상대적으로 이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보다는 좀 덜하겠지만,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전체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기아차도 역시 영업이익 감소,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 여전히 남아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전환하고 있다. 그리고 4분기 신차 효과 더 커진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단기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로
투자 시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선민방들은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음에 따라서 소폭 좀 약세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현대차의 바닥이 어디냐 이 부분인데 18만 원에서 갭으로 좀 빠져났죠. 그래서 지금 17만 원대 후반 가격인데 현대차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가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 물론 글로벌리 업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한 6배 수준 정도 되고요, PER이.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도 한 6배 수준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업체들, 자동차 업체들과는 조금 괴리감이 있죠. 그리고 또 한국 시장 평균 PER이 10배인데 그래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PBR도 지금 0.98배, 이게 1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청산을 하더라도 이 커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있는데 중요한 게 기대 심리가 작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투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가 정체를 좀 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8만 원 언더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라도 뭐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림수로 하더라도 18만 원 언더에서는 좀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지금 한꺼번에 사시라는 게 아니고요, 소폭 좀 보유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아침에 제가 그 업종 얘기할 때도 좀 말씀드렸는데 견조하네요. 일단 견조하고 이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단통법이 시행이 됐죠. 사실 단통법이 이 통사에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는 법이라고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마케팅비가 굉장히 좀 급감을 합니다. 이 단통법 때문에. 근데 사실 통신사들의 이 이익 구조를 보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똑같이 현상 유지를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대폭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 3사들이 내년도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 SK텔레콤이라든지 뭐 LG U+ 같은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뭐 배당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 일단 지금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는 좀 쉽게 반응이 좀 오지 않나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 우진 BNG인데 이 형질 전환닭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이제 화상 치료제 등에 쓰이는 휴먼 상피 세포 성장 인자를 지닌 계란을 생산하는 형질 전환닭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결국에는 이번에 개발된 형질 전환닭은 10세대 이상에 걸쳐서 계란에 방금 말씀드렸던 휴먼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발현이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용화가 일단은 기대되고요. 결국에 뭐 상용화가 된다면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고 국내 이 특허를 우진 BNG에서 출원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 그렇게 일단 주가 수준이 굉장히 좀 빠졌다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크진 않습니다. 일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에 일단 이 부분이 이 형질 질환 전환 닭 개발, 이 부분이 좀 매출로 확실하게 좀 찍혀야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진 BNG까지 들어봤고요.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삼성전자의 부진에 2차 전지가 타격을 입으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세계정복이라는 게임 인기에 닷새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일단 우리나라 대표격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시총이 한 190조 정도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125만 원대부터 지속적으로 밀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 125만 원 선인데도
뭐 시장에서는 얘기가 돌았죠. 3분기 영업이익이 뭐 4조내, 3조내, 5조내 뭐 얘기가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끊임없이 매수 기조를 이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9월 11일부터는 뭐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기관이 여지없이 좀 패대기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걸 놓고 본다면 만약 외인이 매도를 해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관점을 되돌려서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놓고 본다고 치면 삼성전자의 수급은 매우 양호하다고 판단되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뭐 3조내, 4조내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단순히 놓고 본다고 치면 뭐 모바일 쪽, IM 쪽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뭐 8% 정도밖에 안 나온 상황이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전 세계에 뭐 랜드나 AP 쪽에서는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번에 뭐 2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섹터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사업 부분이 남아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부분, 랜드 쪽 시스템 빼고요. 랜드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권한과 독점적인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제 같은 경우도 평택 쪽에 15조 이상을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라인을 증설한다는 얘기를 보면 삼성전자의 매출은 조금 매출과 연결시켜서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면 뭐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지금 지지선이 241선만 좀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67만원대부터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부터 241선을 주봉상으로 뭐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만약에 241선을 오늘 중으로 종가상으로 좀 이탈을 한다고 치면 조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 거는 뭐 여지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본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체는 외국인이 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미국계 자금이나 외국계 주체가 되는 장기적 투자 자금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15만원 이선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쯤은 관심을 좀 가지셔가지고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묶어가지고 SDI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밀리니 전체적으로 SDI 쪽도 전체적으로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2차전지 쪽 문제가 있었죠. 2차전지 쪽 사업이 타격이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SDI도 2차전지 사업 타격으로 목표가를 하향을 하겠다라는 기사도 있고 실적도 있는데 이 종목 또한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17만 6,500원 대비해서 지금 11만 8천원, 5천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보면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삼성 쪽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SDI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히 삼성전자가 115만원 어떻게 보면 주가가 20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까지 100% 가까이 100포인트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15만원이나 125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걸 보면 단순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분구조 문제죠. 이건희 회장 문제로 인해서 지분구조가 변경될 수 있을 거다는 기대 심리가 어떻게 보면 삼성 관련주들에 좀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실적이 악화됐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DI도 그렇고 어느 정도 지지선에서는 분명히 받치는 누군가가 있는 상황이다 보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빛소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가장 주체가 되는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9.5% 520원 30원 급등해서 6,000원까지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이나 외국인 기관 뚜렷한 매수 주체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한빛소프트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치면 2,000원에서 지금 6,000원까지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게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인이 트레이하기에는 아직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뚜렷한 매수 주체는 없습니다. 기관에게 문의를 해봐도 잘 나가는 애널리스트에게 문의를 해봐도 이 종목은 저평가주다, 성장주다, 실적이 꾸준히 어느 정도 나올 거니까 나는 사서 1년을 가져가겠다, 2년을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없을 겁니다. 가져가봐야 한 달, 가져가봐야 2달 이렇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빛소프트, 컴투스, 게임빌 이런 게임 관련 주들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는 한은 상승 파동이 계속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유지되는 한은 이 종목을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모멘텀이 사라지거나 주가가 좀 급락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치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빠져나올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3분기 호실적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림산업은 실적 우려감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당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이백은 바이오 임플란트 개발 국책 사업자 선정 소식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3분기에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일단 올라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일단 시장 컨센서스가 한 4,400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근데 일단 영업이익도 시장 컨센서스를 좀 오버퍼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상회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글로벌 패널 시장이 비수기임에 따라서 좀 우려감들이 섞이긴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극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시장 예상치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나오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3만 원 중후반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역시나 애플과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림산업인데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건설사들이 대체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죠. 대림산업 역시 실적 우려에 또 신용등급 강등, 실적 부진 전망이 나오면서 신용등급이 AA, 그러니까 AA에서 싱글 A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일단 충분히 좀 시장의 어떤 반영이 주가에 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해외 쪽의 비용 증가 때문에 실적 부진이 예상은 되지만 68,200원 이 정도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러니까 7만 원 언더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도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반등 이후의 움직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림산업이 단기간에 반등이 좀 빨리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오히려 제가 이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가장 좋게 보거든요.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더 좋은 대형 건설사로 좀 집중해서 건설주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나이백인데 바이오 임플란트 개발 국책 사업자 선정이 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미래창조과학부의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중점 사업자이자 100세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한 노인 맞춤형 차세대 바이오 임플란트 기술 개발 과제에 이 나이백이 국책 사업자로 선정이 됐고요. 노화로 인한 치아와 잇몸뼈 기능의 퇴화에 따른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R&D 추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책과제에 선정된 만큼 그 부분은 충분히 좀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돌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차 저항 때는 한 7,000원 수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7,000원을 돌파시키면 그 이후에는 직전 고점이었던 7,750원에 대한 트라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 윤종식 대표, 메리츠 종근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낙폭과대 대형주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실적주만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달러 강세 흐름은 주춤하고 있다. 낙폭과대 대형주 중심 매수로 관점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변동성 등락 속 실적 시즌 진입했다. 실적 개별주들을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3분기 실적 우려가 과하다. 낙폭과대 수출 관련주를 분할 매수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과대 낙폭 중 분할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실적 개별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시장 전략과 함께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우선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저점 확보가 좀 우선시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이평선들 연이어서 하향 이탈하면서 오늘 장 초반 1960선까지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이제 달러 강세로 인해서 특히 수급적인 피로가 과도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좀 의미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바닥 찾기 과정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도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 투자자들 순매도세 지금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조 7천억 원 이상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이라서 외국인들이 그동안 구축해 놓았던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에도 좀 큰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좀 시장의 우상향 방향성 결정은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 코스피가 6%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1950선 중심으로는 좀 지금 현재 시점은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BR이 1배 수준 이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가 매수 유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상반기보다는 좀 연기금의 이제 매수세가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연기금의 자금 집행 여력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지수의 저점 확보라든지 하반 경직성은 좀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은 1950에서 2030선 안에서 계속 등락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규칙한 등락 반복하는 과정 안에서 우선은 단기 저점, 이제 의미 있는 저점 확보, 모색하는 수준에서 좀 만족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실적이라든지 환율 변수에 의해서 변동성 등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제 미국 증시가 8일 알코올 실적 발표 시작으로 어닝 시즌 개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진입 고려할 때 실적 모멘텀 보유와 대형주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이요 참 어이없습니다. 그죠? 참 힘들고 여러분들 계속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점을 한번 참고해 보시자고요. 늘 이런 고통 구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요 365일 중에요 거의 300일을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죠? 그리고 65일 정도만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올라올 때는 찔끔찔끔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는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올 때 찔끔찔끔 올라오니까 또 괴롭습니다. 이 늘 괴로운 구간들이 반복이 되고 늘 기쁨을 주는 시세 분출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피운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무는 11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은 그 불기가 10일을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정성 들여 난을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난이 꽃을 피우는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을 정성 들여 키우듯이 주식을 그런 식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금일 미증시의 어떤 폭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조금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사실 미증시가 200포인트 올라도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자, 올라갈 때는
미증시 올라갈 때 디커플링 떨어지고, 자, 떨어질 때는 커플링으로 가면 우리 증시는 계속 꺼지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려보다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면서 좀 즐겨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서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지부진한 장이 어느 정도는 반등세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전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바로, 서울경제 TV 출연한 지가 이제 약 1년여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1년 1개월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주구장창,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대형주를 한번 살펴보세요.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투자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정유주나 화학주나 조선주를 투자해서 지금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과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해서 지금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결국은 장기적으로 중소형주가 해답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많이들 중소형주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제 중소형주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끝까지 성장성 쪽에 있는 중소형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주식이라는 것이 어차피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리바트, 현대 리바트로 서명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효성 ITX 이런 종목군들이 과연 얼마만큼 1년 1개월 동안 올라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솔홈데코 이런 종목들. 제가 아마 주식 승천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자, 과연 내가 대형주에 투자하는 게 옳은 현상이었는지, 옳은 판단이었는지 분명하게 어떤 감이 이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결국은 그런 중소형주가 여러분들에게 꽃은 짧지만 그 짧은 꽃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시세 분출이 늘 이어져 왔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십시오. 자, 오늘 살펴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중국 중산층 확대. 이건 계속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중산층이 계속 확대가 되고, 중국 중산층의 구조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래시계형 구조예요. 중산층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상류층과, 그리고, 밑에 하층이 좀 많은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지금 이 다이아몬드형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류층과 하층이 좀 적은 반면에 중산층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임금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소비 문화 패턴이 이런 중산층으로 인해서 소비 문화 패턴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죠. 사실 최근에 중국에 진출했던 좀 최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조금 중국에 진출해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신고가들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삼위각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중국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소비 패턴의 변화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좀 강조를 드렸고 그것이 단기적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샤오미폰 관련주를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노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샤오미폰이 성장률이 굉장히 고성장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샤오미폰 자체가 지금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늘려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됐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계속 드리고 있는 얘기가 이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 패턴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화장품
그 다음에 영유아 관련 제품들이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조정만 들어오면 다시 상승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보령 메디앙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화장품주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코리아나라든가 지금 충분히 조정 들어왔죠. 그죠? 한국 화장품, 충분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0세에서부터 7세까지 이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제로2세븐 역시 중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이 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의 소비 문화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또 그리고 반일 감정에 대한 반사적 이익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좋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들이 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경기에 대한, 새로운 경제에 대한 지표가 열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제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 사태와 더불어서 그 우산혁명이라고 불리는 홍콩 사태와 더불어서 약간 조금 경기 부양책이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됐을 뿐이지 그들의 경기 부양책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요, 여러분 짧게 보지 맙시다. 길게 봅시다. 길게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안겨줄 좋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내일 쉬는 날이죠. 여러분 즐겁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모레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565포인트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